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진짜 실화 같은데 너무 영화 같고 영화 같은데 또 너무 현실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석날, 그럼 나가세요. 라는 며느리의 한마디에 집에서 쫓겨난 75살 김철수. 그런데요. 그가 문 밖에서 들고 나온 버려진 가방 안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과연 어떠한 반전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버려진 가방 하나에서 인생을 뒤집은 남자아이. 아주 우아하고 아주 통쾌한 역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 숨겨진 보물의 발견.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수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다. 집 나올 때 두고 온 가방 좀 문 앞에 놓아줘. 어제 당장 나가라고 해서 챙길 겨를도 없었잖아.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다. 곧 답장이 왔다. 알았어요. 지금 놓아둘게요. 찜질방을 나와 민수의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현관문 앞에 내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재빨리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을 열어보니 봉투가 그대로 있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문 앞에 놓여있던 가방을 보는 순간 마치 내 신세 같았다. 주인한테 버림받아 밖에 내쳐진 물건처럼. 아무도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인사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방만 문 밖에 내놓은 거였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나를 맞았다. 텅 빈 집이었지만 이젠 평온하게 느껴졌다. 여기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낡은 갈색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다. 토지 매매 계약서였다. 오래전부터 보관해둔 토지 관련 서류였다. 지역 이름을 확인했다. 충청남도 아산시. 아내와 함께 30년 전에 샀던 땅이었다. 그때는 쓸데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나중을 위해서라고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 했었다. 서류를 보다가 내 이름 도장이 흐릿해진 걸 발견했다. 혹시 등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싶어 메모장에 적었다.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 했다. 문득 옆집 박 아줌마 아들 생각이 났다. 대학생인데 컴퓨터를 잘 다뤘다. 전화를 걸었다. 준호 엄마, 나 철수인데. 혹시 준호랑 통화 좀 가능할까? 네, 잠깐만요. 곧 준호가 전화를 받았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미안한데 할아버지 좀 도와줄 수 있니?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떼야 하는데. 아, 인터넷으로 뽑으시려고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10분쯤 지나 준호가 왔다. 노트북을 들고 왔다. 할아버지, 주소 알려주세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준호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 뭔가 막 떴다가 사라지고 클릭하고 또 뭔가 입력했다. 할아버지, 신용카드 있으세요? 1,000원 정도 결제해야 해요. 카드를 건넸다. 준호가 카드 번호를 입력하더니 곧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다. 다 됐어요. 할아버지, 여기요. 어머, 고마워. 이거 얼마 줄까?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런 거 금방이에요. 준호는 웃으며 돌아갔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소유자 란을 봤다. 김철수.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여전히 내 땅이었다.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사실 오래전 일이라 혹시 아내가 팔아버린 건 아닌지, 세금을 못 내서 압류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됐었다. 서류 도장도 흐릿해서 불안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여전히 내 땅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땅이 정말 나한테 있다는 게 새삼 실감났다. 휴대폰에 메모를 만들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456-7번지. 매입 연도 1993년. 면적 2,000평, 약 6,600제곱미터. 축구장 정도 크기.
매입가 평당 5만 원, 총 1억 원. 당시엔 허벌판이었다. 아내가 노후 자금이 될 거라며 평생 모은 돈을 다 넣었었다. 주변 사람들은 쓸데없는 땅 샀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큰 글씨로 적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특히 아들 내외에게는. 텔레비전을 켰다. 점심 뉴스였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심코 보던 중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렸다. 충청남도 아산시 제2산업단지 확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앵커가 말하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화면에 지도가 나왔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개발 지역이 보였다. 특히 탕정면 일대는 대기업 공장 증설과 함께 주거단지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현재 평당 시세가 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정면이라고? 평당 700만 원이라고? 내 땅이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들어 메모를 다시 확인했다. 맞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2000평.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다. 서둘러 계산기를 찾아 두드렸다. 2000평 곱하기 700만 원.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140억 원. 설마, 정말.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오후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손주 영업이 이야기였다. 많이 든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보내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저녁을 먹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서랍 깊숙이 넣어 잠갔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젯밤 지수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중얼거렸는데 순간 울컥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다.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랜 친구 만식에게.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혹시 이 땅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 내일 아침에 전화해보자. 그래. 아직 나한테 내 것이 있지. 혼잣말을 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것이다. 눈을 감았다. 이번엔 편안하게 잠이 왔다. 꿈속에서 나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새벽 6시였는데 커피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 9시에 만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그가 받았다. 만식 씨, 저예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뵙고 싶은데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는데 만식은 잠깐 멈칫하더니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5시간이 남았다. 씻고 나서 옷장 앞에 섰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고민하며 손이 옷걸이를 하나씩 넘겼다. 화려한 옷은 아니었지만 너무 격식을 차린 것도 이상했다. 회색 바지를 꺼냈다. 아내가 좋아하던 바지였다. 블라우스는 연한 베이지색으로 골랐는데 단정하면서도 정중해 보였다. 점퍼도 하나 준비했다. 오후엔 쌀쌀할 수 있으니까.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이고 싶었다. 머리를 정돈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했다. 거울 속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건 내 권리야. 소리내어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한번 말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해. 핸드백을 챙기며 서랍을 열었다. 그 갈색 봉투가 있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낡고 구겨진 봉투였지만 안에 든 서류는 내 미래였다.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30년 전이 떠올랐다. 아내가 신문 부동산 광고를 가리키며 말했던 날이었다. 여보, 이거 봐. 이 땅 어때? 충청남도 시골 땅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물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너무 멀잖아요. 거기 가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달라질 거야. 개발된다고 하더라고.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아내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내를 믿었다.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땅에 쏟아부었다. 주변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허벌판에 돈을 버린다고 했지만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다. 철수야, 걱정 마. 이게 우리 노후 자금이 될 거야. 내 말 믿어.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 맞았어. 중얼거렸다. 집을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내게는 특별했다. 버스가 왔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다. 익숙한 동네가 지나갔다. 민수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보였다. 저 놀이터에서 얼마나 많이 놀았던가. 아빠, 그네 밀어줘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작고 귀여웠던 아들이 이제는 내게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철없는 어른이 되었다. 버스가 시장 앞을 지나갔다. 명절 때마다 장을 보던 곳이었다.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사고 손주 간식을 고르던 곳이었다. 이젠 그럴 일도 없겠지.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이미 다 흘렸으니까. 만식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다. 2층 작은 사무실이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계단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혼잣말을 했지만 추석날이 떠올랐다. 문 닫히는 소리, 복도에 선 내 모습, 손에 쥔 숟가락. 그리고 그럼 나가세요. 당장. 지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심호흡을 하고 계단에 발을 올렸다. 한 계단, 두 계단. 천천히 올라갔다. 2층에 도착해 복도를 걸어 만식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만식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보였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떨렸다.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만식이 의자를 권했다. 나는 앉으며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만식이 물을 따라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토지 매매 계약서가 나왔다. 만식에게 건넸다. 만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무심하게 보던 눈이 점점 커졌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봤다. 지역명을 확인하고 면적을 확인하고 매입 날짜를 확인했다. 철수 씨, 이거 김 여사님이랑 같이 사신 땅이죠?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여사님, 아내를 그렇게 부르던 만식이었다. 네, 맞아요. 30년 전에 아내가 내 명의로 샀어요. 김 여사님, 참 성견지명이 있으셨지요. 그때 이 땅을 사시다니. 만식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돌아가신 아내를 그렇게 존경하는 투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만식 씨도 기억하시는군요. 물론이죠. 그때 제가 중개했잖아요. 김 여사님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주변에서 다들 말렸는데도 확신하셨어요. 만식이 웃으며 말했다. 아내가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 했어요. 맞았네요. 김 여사님 말씀이. 만식이 다시 서류를 보고는 나를 보며 물었다. 이거 혹시 뉴스 못 보셨어요?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되물었다. 무슨 뉴스? 만식은 컴퓨터를 켜서 뉴스 기사를 검색했다. 화면에 기사가 떴는데 내가 산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식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요. 이 지역이 개발 추진 지역에 들어갔어요.
보상 절차도 곧 시작될 거래요. 심장이 쿵쿵 뛰었다. 입이 바싹 말랐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보상이요. 네. 개발 지역으로 묶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든요. 보상금을 주고요. 그럼 내 땅이 돈이 된다는 건가요? 만식은 최근 시세표를 꺼냈다. 지도 앱도 켜서 보여줬다. 인근 땅들의 거래 가격이 적혀 있었는데 숫자가 너무 컸다. 나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쓸데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엄청난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감정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만식이 종이에 숫자를 적었다.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정말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등기부는 확인하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줬다. 만식은 꼼꼼히 확인했다.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좋아요. 소유권은 확실하네요. 철수 씨, 김 여사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이 땅 하나로 노후 걱정 없으시겠어요. 만식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내한테 고마워해야겠어요. 이제 뭘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죠.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려요. 지금 팔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고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뭘 해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만식이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이거 아직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일단은 비밀로 해두세요. 특히 가족한테요. 사람들이 알면 복잡해져요. 특히 돈 문제는요. 제가 오랫동안 이 일 하면서 많이 봤어요. 돈 앞에서 가족도 변합니다. 만식의 말에 추석날이 떠올랐다.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식은 명함을 한 장 더 주며 말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챕터 3. 역습의 준비.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어제 그 복도가 떠올랐다. 문 닫히는 소리, 손에 쥔 숟가락, 눈물.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다. 희망이 생겼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다. 소리내어 말했다. 목소리가 단호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다. 더 이상 슬프기만 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 변호사도 만나보고 은행도 가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것은 내가 지킨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도 내가 결정한다는 것. 눈을 감았다. 이번엔 편안하게 잠이 왔다. 꿈속에서 나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땅을 판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아 거실로 들고 와서 열어보니 고급 과일 세트가 들어있었다. 사과, 배, 포도. 보기만 해도 비싼 게 느껴졌다. 카드가 하나 꽂혀 있어서 열어봤다. 맛있게 드세요라는 메시지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가 이런 선물을 보낸 게 언제였지? 적어도 10년은 된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곧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녹음을 켜고 받았다. 과일 받으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유난히 들뜬 것 같았다. 제철 과일로 골랐어요. 이번 주말엔 꼭 시간 내주세요. 지수가 갈비찜 준비해놨대요. 손주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해요. 추석날엔 손주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생각해보겠다. 대답했다. 그런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탐색하듯 물었다. 요즘 어디 다니세요? 뭐 하고 지내세요? 심장이 쿵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다. 그냥 집에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얼버무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녹음을 저장했다. 세 번째 녹음이었다. 그날 오후 또 택배가 왔다. 이번엔 한우 세트였다. 2kg 넘었다. 또 민수 이름으로 온 거였다. 포장을 뜯어보니 최고급 한우였다. 저녁 때 지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녹음을 켜고 받았다. 과일이랑 고기 받으셨어요? 토요일에 꼭 오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가 준비하겠어요.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지수야, 근데 왜 갑자기 이러니? 추석 때랑 너무 다르잖아.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지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요.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또 물었다. 요즘 뭘 하시기에 바쁘신지. 무슨 볼일 보세요? 도와드릴까 하는데. 또 같은 질문이었다. 계속 캐묻었다.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네 번째 녹음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기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알 수 있었다. 이 친절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추석날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 말이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준다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나 아니면 또 돈이 필요한 거겠지. 고급 과일과 한우로 내 마음을 사려는 거였다. 다음 날 나는 민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녹음을 켜고 전화를 걸었다. 토요일에 가겠어. 점심 먹으러 가겠어. 민수의 목소리가 환해졌다. 감사해요.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먹자. 밖에서 먹자. 지수도 힘들 것 같아. 둘러댔다. 한정식집이 어떻겠니? 민수가 당황하며 집에서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밖에서 먹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민수야, 지수 부모님도 같이 오시라고 해. 다 같이 밥 먹자. 전화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다. 사돈 어른들까지 오라고 하세요? 놀라는 목소리였다. 그래, 다 같이 모여야 해. 할 얘기도 있고. 민수가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토요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그날 오후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 오는 전화였다. 녹음을 켜고 받았다. 토요일에 같이 식사한다고 들었는데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요즘 자식 있는 집은 다 그렇게 해요. 미리 정리하는 거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좋잖아요. 또 그 이야기였다. 집 이야기. 토요일에 자세히 얘기하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 녹음을 저장했다. 5번째 녹음이었다. 이제 충분했다. 노트를 꺼내 토요일에 할 말들을 적기 시작했다. 어떻게 시작할지, 뭐라고 말할지를 하나하나 적어나갔다. 그리고 다른 종이를 꺼내 내 앞으로의 계획을 적었다. 땅 팔아서 받은 돈, 집 팔면 받을 돈으로 뭘 할지. 작은 아파트 전세, 병원비 적금, 취미 생활비, 여행 경비, 어려운 사람 돕기. 적다 보니 마음이 설렜다.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75살이 넘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금요일 저녁 유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식이 소개해준 변호사였다. 내일 한정식집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 말할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말할 거예요. 변호사는 알겠다고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다. 낮 12시 역전 한정식집에서 만나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어르신이 잘하신 거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다. 내일 입을 옷을 골랐다. 단정한 양복을 꺼냈다. 아내 제사 때 입던 거였다. 잘 다려서 걸어두고 구두도 닦았다. 핸드백도 정리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민수도 지수도 사돈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손에 힘을 주었다.
떨리지 않았다. 무섭지도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눈을 감았다. 내일을 기다리며 내일이면 내가 내 인생을 되찾는 날이다. 토요일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이 그날이었으니까. 깨끗이 씻고 양복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단정해 보였다. 머리를 빗고 면도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했다. 핸드백을 챙기면서 안에 녹음 파일이 든 휴대폰과 공증 서류 사본, 그리고 얇은 봉투 하나를 넣었다. 봉투 안엔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 11시 반에 집을 나서 택시를 탔다. 역전 한정식집까지 15분 거리였다.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다.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준비되셨어요? 물었다. 나는 오히려 후련하다고 대답했다. 유진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나와 나를 맞으며 예약한 방으로 안내해줬다. 넓은 방이었다. 큰 테이블이 가운데 놓여 있었다. 나는 상석에 앉았다. 유진 변호사는 내 옆에 앉았다.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다. 낮 12시 정각 현관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곧 문이 열리며 민수가 먼저 들어왔다. 지수가 그 뒤를 따라왔다. 그리고 사돈 부부가 들어왔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지만 곧 표정이 굳었다. 유진 변호사를 본 거였다. 누구세요? 민수가 물었다. 나는 내 변호사야라고 소개했다.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지수가 나를 쳐다봤다. 사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해요? 나는 앉아.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고 말했다. 모두 자리에 앉았다. 민수는 건너편에, 지수는 그 옆에, 사돈 부부는 그 옆에 앉았다. 주인이 음식을 들고 왔다. 갈비찜, 불고기, 생선구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나만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민수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민수 앞에 놓았다. 민수야. 이게 내 몫이야. 민수가 봉투를 열더니 돈을 세기 시작했다. 5만 원권을 한 장씩 넘기는 그의 손이 점점 느려지더니 멈췄다. 정확히 200만 원이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75년 평생 내 뒷바라지하며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니, 그러고도 손주 학원비 500만 원,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명절 때마다 200만 원씩. 이제는 마지막 남은 내 집까지 너희들은 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추석날 밤 너희는 날 문 밖으로 쫓아냈지. 그게 내가 아버지 노릇한 값이야. 200만 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민수의 손에서 돈이 떨리고 있었다. 아니, 이것도 과분하지.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사돈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나는 유진 변호사를 봤다. 그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철수 어르신께서 본인 명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충청남도 토지는 이미 매각했고 강북 아파트도 매각 중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땅을 팔았어요? 집도 팔아요? 나는 차분하게 앉으라고 말했다. 민수는 천천히 앉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돈은 어디 갔어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쓸 거야. 내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남으면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쓸 거야. 민수가 소리쳤다. 법적으로 제 몫이 있어요. 유진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유류분이라는 게 있지만 어르신이 생전에 본인 재산을 처분하신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테이블 위 봉투를 가리켰다. 200만 원 있잖아. 그게 내 효심 값이야.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저희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나는 지수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지수야, 추석날 기억나니? 지수의 입이 다물어졌다. 그날 복도에 버려진 내가 본 나였지. 손에 숟가락 하나 들고 쫓겨난 할아버지. 그게 나였어. 지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돈이 일어나 말했다. 요즘 다들 그렇게 미리 정리한다고요? 나는 사돈을 보며 물었다. 그래요. 그럼 사돈은 사돈 재산을 지수한테 다 주셨어요? 사돈의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다 녹음했어. 민수 전화, 지수 전화, 사돈 전화 전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과일 보내고 고기 보내고 갑자기 사과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뭔가 한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아니면 또 집이 탐나서 그런 거지. 민수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다 맞는 말이야. 추석날 밤 그럼 나가세요. 당장 이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할게요라고. 10년 만에 처음 보내는 과일 세트가 효심이니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계속 말했다. 다리가 떨리지 않았다.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다. 평생 민수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내가 받은 건 추석날 문 닫히는 소리뿐이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이제 서로의 평화를 위해 각자 살자.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나는 유진 변호사를 봤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값은 내가 냈어. 천천히 드셔. 말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민수가 불렀다. 아버지!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어 나왔다. 유진 변호사가 내 뒤를 따라왔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유진 변호사가 잘했다고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여러분, 문 밖에 버려져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40억짜리 인생을 되찾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연 그 뒤에 김철수 할아버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